서지영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조치로 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지영 검사 측은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즉각 반발 입장을 내놓았죠. 이슈온 첫 번째 소식으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이제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이유, 어떤 부분을 좀 다시 보라는 겁니까? 일단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원칙에 반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사건의 개요부터 이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2010년 10월 30일에 이제 성추행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자 인사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서 검사의 경우 여주지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냐면 이 지청이라는 부분은 부지지청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없이 부장검사만 있는 소규모 지청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이 부지지청에서 근무를 한 이후에는 다음 인사에서는 배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배려하는 제도라는 것이 잡혀 있고 대부분은 이것에 의해서 인사 발령이 나는 편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난 부분에 있어서 사실 1심과 2심에서는 이 경력검사 부지지청 배치 제도라는 것을 이유로 지금 유죄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뒤집은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배려에 불과한 것이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럼 서지영 검사 측은 대법원 판결 나온 이후에 입장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설명해 주셨는데 크게 두 개 직권남용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직권남용으로 직권남용을 통해서 본인을 좌천을 시켰다. 이게 이제 서지영 검사 측의 주장인데 그게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서지영 검사 측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직권남용의 직권 부분의 재량은 넓혀주고 남용 부분에는 매우 협소하게 판단한 결과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범위를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권으로 인정해 주면서 결국 피해를 당한 사람이 윗사람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도 그 자체를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덧붙인 건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허위 진술과 명예훼손을 한 사람들이 영전을 하고 사건을 은폐한 사람들이 승진하는 뭐 예컨대 검사장과 대변으로 승진해서 저를 조롱했다. 이런 표현까지 쓴 걸 보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 2시간 반 전쯤인가요? 서지영 검사가 또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또 긴 글의 입장을 좀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에는 뭐 시적 표현들을 좀 썼어요. 예를 들어서 첫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까마득한 날에 JTBC 처음 열리고 어디 피해자들 통곡소리 들렸으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처음으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밝혔던 것이 JTBC 뉴스룸 아니었습니까? 그걸 아마 지칭하는 것 같고요. 그 뒤에 쭉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인사보복, 재량의 범위라고 하는 인사보복을 통한 본인의 보편한테 인사보복을 한 것을 재량이라는 것으로 너무 넓게 판결한 부분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 번 시작된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본인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약자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여성을 혐오하고 학대하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길고 긴 잔인한 역사가 하루아침에 버려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인사보복의 재량 범위 내라는 납득 어려운 판결을 받아들고 뭐 10년 만에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이런 또 내용도 있군요. 근데 서지영 검사는 과거 이 뉴스룸에 출연해서 자신이 통영지청으로 간 것은 이 명백한 불이익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그 화면 보시겠습니다. 근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제 인사불이익이라든가 뭐 직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답이 돌아오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건? 제가 당시에 수십 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그 사무감사 지적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부당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요.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검사들도 이렇게까지 먼 곳으로 이렇게까지 기수에 맞지 않게 발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이렇게 또 뭐 아까치 말한 대로 뭐 지청장을 빼고는 가장 높은 검사가 부장검사이니 소규모 법원 검찰로 보낸 것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런 주장이네요.
사실상 의도에 있어서 의심스러움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전무후무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네. 사실상 또 통영지청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력 검사가 2명이 있었던 사례는 서지현 검사가 간 그 상황이 유일했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경고에 있어서 지금 이게 징계는 아닌데 계속해서 뭐 사무감사 관련해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했는지를 보고 네. 정말 뭔가 트집과 가까운 경고가 계속되었고 이 경고를 바탕으로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당시에 또 서지현 검사보다 아래 기수가 이미 경력 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뭔가 인사 보복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대법원 판시에는 이 부분이 인사 보복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사실상 좀 이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사권의 재량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신의 인사 조치에 안태근 전 검사장의 관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 서지현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이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은 이 자신이 넣은 민원이 받아들여져서 이 서 검사가 가게 된 것뿐이라는 내용의 또 진술서를 이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도 좀 최근에 확인되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균택 전 이제 법무연수원장이죠. 이분이 아마 그 안태근 검찰국장 전 검찰국장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청원서 같은 걸 넣은 것 같아요, 법원에. 네.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8월에 검찰 인사를 앞두고 본인의 고교 후배한테 부탁을 받고 본인이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하는 검사에게 이 자기 부탁을 받은 그 후배를 네. 통영지청으로 원래 가기로 발령이 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그걸 빼달라, 대도시 쪽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고 그 자리가 빌게 되니까 결국 서지현 검사를 그걸로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결국 안태근 전 국장이 의도적으로 뭐 보복하기 위해 서지현 검사를 보낸 게 아니라 이런 본인의 어떤 민원을 넣은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그 자리가 비게 됐고 자연스럽게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본인의 주장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또 이거는 뭐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100%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뭐 부탁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로 보내고 부탁을 못한 사람은 원칙에 벗어나서 안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 좋은 자리 뭐 그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대도시가 아닌 조그만 도시로 가고 이런 형태로 된다고 하면 검찰의 인사 네. 자체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인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줄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후배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이 박균택 전 네. 원장의 말처럼 이것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